광숙 씨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신경 쓰이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장미애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번지고 탁자는 수육 접시와 상추, 마늘이 놓이며 차려지고 있었다. 장미애는 무심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 셀이 만났어. 애가 좀 밝아졌더라. 술도가 식구들한테 꽤 정 들었나 봐. 독고탁은 수육을 입에 넣으려다 손을 멈췄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장미애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심코 대답했다. 응? 그냥 셀이 오늘 술도가에 있었다고. 그 순간 탁자는 조용해졌다.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독고탁은 벌떡 일어났다. 뭐, 술도가 또 거길 갔다고. 너 그걸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했냐? 장미애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냥 오범수한테 들었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또 흥분할까봐. 그러나 이미 독고탁의 눈엔 피가 돌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는 그대로 바닥에 내던져졌다. 쩍 소리와 함께 도자기가 깨졌다. 그는 거칠게 코트를 집어들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시각 마광숙과 한동석은 술도가 인근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 안에는 은은한 음악과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다. 광숙 씨, 다음엔 우리 셋째 데리고 등산 가요. 오강수 좋아한다면서요. 좋죠. 근데 이대로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요. 그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다. 광숙은 약간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나누던 중 백미러 너머로 검정 세단이 불쑥 시야에 들어왔다. 그 차 탁시 안에요. 한동석이 말하자마자 광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진짜 왜 저래? 또 왜 왔어? 문이 열리자마자 독고탁이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술도가 쪽으로 향했다. 광숙은 급히 차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여기가 어딘데 또 와요, 독고탁 씨. 세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다. 너 지금 이 인간이랑 또 붙어 다니는 거냐? 자식이 뭔데 우리 딸 근처를 어슬렁거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자 술도가 집안에서 시동생들과 공주실 여사가 하나둘씩 마당으로 나왔다. 독고탁은 갑자기 마광숙에게 다가가 손을 들려는 듯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 순간 한동석이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여자한테 손 떼시려는 건가요? 이분은 당신이 함부로 할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턱을 제대로 맞은 독고탁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이때 장미애가 뒤늦게 도착했다. 상황을 본 그녀는 놀라 달려와 허리를 굽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술도가 식구 여러분. 제 남편이 또. 그때 공주실 여사가 천천히 마당 계단을 내려왔다. 모두가 숨죽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할 때 그녀는 독고탁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탁이 너 어지간히 해라. 여기가 네 딸 집 아니야. 이건 네가 함부로 들어와서 소리 지를 곳이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을 쩌렁하게 울렸다. 그리고 동석 양반. 오늘 일은 난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집에 발들였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겠죠. 공주실은 똑바로 한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주 기재사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난 똑똑히 볼 겁니다. 마당엔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광숙에게 쏠렸다. 오범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누나, 회장님이 방금 내 여자라고 했는데 그 말 무슨 뜻이야? 광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저 한동석 회장님과 사귀고 있어요. 이분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이 고인 눈동자를 감췄다. 마당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선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마당에 서 있던 시동생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의 고요한 밤은 한순간에 폭풍처럼 흔들렸다. 진짜 사귀는 거였어요. 오강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장난기 없고 진지했다.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요. 누나. 오천수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봐 그랬죠. 마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뺨에 남은 열기를 손바닥으로 식히려 했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냥
마음이 맞는 줄만 알았는데 점점 너무 고마워졌어요. 하루하루가 그 말에 공주실 여사가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광숙을 바라보다가 한동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장 양반. 한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지금 그 주먹 나는 맞을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본다. 독고탁이야 원래 그런 놈이고. 하지만 넌 지금부터 우리 집에 발들이는 순간 광숙이한테 실수 하나라도 하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요. 한동석은 웃음기 없이 고개를 다시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잠시 침묵. 그런데 뜻밖에도 오범수가 툭 말을 던졌다. 근데 방금 그 장면 진짜 멋졌어요. 아, 진짜. 내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와, 그건 진짜 한 편의 드라마였어요. 막내 오강수가 맞장구를 쳤다. 그니까요. 독고탁 아저씨 그대로 턱 맞고 뻗는 거 그건 진짜 완전 영화였음. 분위기는 어느새 웃음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고개를 들며 눈시울을 닦았다.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한동석이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대신 증명할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공주실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좋아. 그럼 다음 주 기재사부터 같이 앉아보자고. 우리 집에 진짜 앉을 사람인지 그날 다 보일 테니까.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기재사. 그건 술도가의 공식 식구로 인정받는 가장 큰 시험이었다. 술도가의 안방. 향이 피워지고 제사상이 차려졌다. 기름 냄새와 과일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식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기제사 당일 아침, 한동석은 양복에 검정 두루마기를 겹쳐 입고 술도가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넥타이를 다시 고쳐맸다. 그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작은 거울을 꺼내 넥라인을 확인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오천수가 그를 맞이했다. 오셨네요, 회장님. 아니, 오늘은 그냥 손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떨리네요. 술도가 안으로 들어선 한동석은 거실에 놓인 제상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리려 했다. 그러나 긴장한 탓인지 첫 절을 할 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 중심을 잃고 약간 비틀거렸다. 그 모습을 본 공주실 여사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고 시동생들 사이에서 숨죽인 웃음이 새어나왔다. 절은 다시. 우리 집 제사에서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야. 한동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단단하게 정성을 담아 절을 올렸다. 단단한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때마다 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됐어. 제사밥 먹게나. 공주실 여사가 짧게 말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색함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마광숙은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한동석 역시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범수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술도가 첫 제사 어땠어요? 한동석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절하다가 균형도 잃고요. 혹시 절판에 머리 박을 뻔했습니다. 그 말의 순간 조용하던 식탁에서 작게 웃음이 터졌다. 마광숙도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고 시동생들도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도 첫 제사 때는 머리에 향 꽂을 뻔했어요. 오천수가 말했다. 분위기는 조금씩 풀렸고 마광숙은 조용히 안도했다. 한동석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들어섰다. 손엔 검은색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죠? 공주실이 물었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전 독고탁 시절 술도가에서 빠져나갔던 금고예요. 그때 사라졌던 물건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주실 여사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금목걸이 하나와 5천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다. 왜 이제야? 이제야 죄를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세리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순간 오천수가 물었다. 근데 독고탁은요?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다. 술도가 근처 폐창고에 혼자 있어요. 아직도 술도 안 깼어요. 공주실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혼자네 타기는
그날 밤 기재사는 술도가의 오래된 그림자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한동석. 그는 마광숙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늘 내가 조금은 당신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조심스레 기대었다. 오범수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식어버린 커피처럼 그의 마음도 무겁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리를 이제는 더 이상 학생으로 볼 수 없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정했다. 마음을 정리한 끝에 남은 감정은 단순한 호의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분명한 사랑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양쪽 집안, 술도가와 독고탁의 집은 과거 공금 횡령 사건 이후로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다. 장미애와 독고탁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공주실 여사와 마광숙 가족. 그 사이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너무나 가벼웠다.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난 넘을 산이 많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날 그는 정장을 입고 독고탁의 집을 찾아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독고탁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무슨 일이요? 독고세리 씨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오범수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허락? 내가 미쳤다고 그걸 허락해. 탁자의 유리컵이 흔들렸다. 독고탁은 오범수를 노려보더니 결국 문을 쾅 닫았다. 창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독고세리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아빠, 왜 그래? 왜 사람 말도 못 듣게 해? 그딴 인간하고 계속 얽히면 너 내 딸 아냐. 말을 마친 독고탁은 오범수를 향해 달려들며 뺨을 후려쳤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다. 충격을 받은 독고세리는 울면서 도로 쪽으로 뛰쳐나갔다. 세리야, 오범수도 그 뒤를 따라 전력 질주했다. 어두운 골목길,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 독고세리는 차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울면서 도로를 건넜다. 세리야, 안 돼. 쾅. 오범수는 몸을 던져 그녀를 밀쳐냈고 대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는 도로 위로 튕겨 올라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세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쓰러진 오범수를 끌어안았다. 교수 안 돼요. 제발 눈 떠요. 구급차 안에서 세리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흐느꼈다. 왜 날 지켜요? 왜요? 제발 다시 눈 떠줘요. 그날 밤 술도가의 거실. 오천수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요? 범수가 사고를. 공주실 여사는 말을 잃고 주저앉았다. 제발 그 아이만은. 술도가 식구 전원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세리는 수술실 문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고 오범수는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독고탁. 공주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독고탁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오만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장미애도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공주실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세리와 오범수 씨의 교제를 허락합시다. 당신도 봤잖아요. 범수 씨가 세리 대신 다친 거.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몸을 던졌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리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뿐인 것 같아요. 10년 전 우리가 술도가에 했던 그 일들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게 세리에게 떳떳한 부모로 남는 길이에요. 공주실 여사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독고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장미애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아이 제 딸은 죄가 없습니다. 범수가 다친 것도 다 제 탓입니다. 그 아이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공주실 여사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탁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독고탁은 경찰서에 출두했다. 10년 전 장미애와 함께 저질렀던 공금 횡령 죄값을 받겠습니다. 사고 3일 후 병실. 희미한 빛이 창으로 스며들었다. 움직였어요. 의식 돌아왔습니다. 오범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렸지만 눈앞에 울고 있는 얼굴 하나가 보였다. 세리야. 그는 마른 입술로 속삭이듯 말했다. 나 괜찮아. 넌 괜찮아?
세리는 울음 섞인 웃음을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절대 안 놔요.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그녀는 오범수의 손등에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구었다. 그 눈물은 지난 날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술도가 가족들은 병실 앞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광숙은 조용히 기도하며 입을 열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범수 씨.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걸지도 몰라요. 고난도 눈물도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니까.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려나 보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기억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곁에 있을게요.